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오늘 찍은 내용이. 이게 어디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요렇게. 스포츠 365? 뭐 이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죠. 어. 네, 유명한 데는 아닌데. 무슨 뭐 이름만 들으면 무슨 배팅 그거 같다. 그런 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네. 네. 어쨌든 여기서 요 사진을 띄우면서 이제 코멘트 하기를 케파가 최악의들이냐 아니면 나머지 중에 뭐 더 최악이 있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네, 몇 년간. 그래서 이정료 대비 똥을 싼 이 딜들을 이렇게 쫙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둘은 누가 가장 최악의 딜인지를 우리끼리 이거 아마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맨유 팬은 디마리아가 최악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요비치나 아제르가 최악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리즈만이랑 쿠티뉴가 최악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근데 그게 빠졌네요. 우스망 덴벨레가. 그러네. 덴벨레 아쉽게 빼줬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이 가격을 알아야 돼. 이게 600만 유로라는 거잖아. 6천만 6천만 유로. 네, 저 밀리언이 이제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6천만 유로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억, 800억 된다는 건데. 네, 이제 뒤에 이제 써놨죠. 가격. 써놨어요? 네. 저희가 하나로 다 써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주원이 형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몇몇 사람들도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원이 형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넘겨볼까요? 일단 케파부터입니다. 여기 써있기는 8천만 유로인데 저희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는 저렇게 써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정료랑 트랜스퍼마켓에서 얘기하는 이정료랑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로 써놓은 거는 트랜스퍼마켓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트랜스퍼마켓도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트랜스퍼마켓이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큰 사이트니까 네. 자 1066억에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아웃이에요. 네. 자, 요 아스에서 실시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그때 당시에는 1위. 네, 이렇게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트랜스퍼마켓 평가가 이제 370억짜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똥된 거죠. 똥된 거지. 네, 700억 손해를 본 거지. 주식으로 치면.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강에 라면을 먹으러 가야 되는 수밖에 그렇지. 없다. 이 정도면. 네. 49.8% 득표율이면 스페인 내에서도 이제 스페인 골키퍼의 미래다. 그렇지.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나 이적 봐요. 전에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랑도 링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단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지단의 눈썹. 지단이 해안. 네. 하지만 요비치와 아자르는 그래. 그렇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야. 네. 알렉스 버거슨도 실패한 영입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 좀 큰 결과적으로는 실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맨디가 왔습니다. 네. 자, 요렇고 다음 선수 볼까요? 너무 유명한 선수죠. 네. 그래서 가격은 뭐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로 요 정도. 네. 겨울이적 시장에 영입을 했는데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스탯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첼시로 이적하기 전 전반기는 열해요. 근데 그 다음 시즌 이제 후반기 이렇게밖에 안 됐고. 네. 18경기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의 스탯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챔스에서 그냥 한 방 꽂아 넣은 거? 슬램덩크.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 골이 없어서도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지. 물론 세게 골이었지 그게. 그 골이 안 들어가서 경기 결과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형 말대로 중요한 골이었어. 쐐기를 박아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추격의 불씨를 꺼놓는 골이긴 했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900억 일시불 골이다. 근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그 골 이전에 이미 첼시가 나가는 상황이긴 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의 임팩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임팩트 있는 골이 있지만 망한 건 사실이다.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토레스는 리버풀을 떠나고 나서 좋았던 시즌이 없죠. 그리고 뭐 일단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고 네. 일본에 뭐 이를테면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황혼을 보내러 간 거 아니야. 근데 토레스는 황혼을 보내러 뭐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에서는 화려했던 저 머리처럼 휘날렸던 그걸 뒤로 하고 그 이후에 커리어는 쭉 좀 잘 안 풀렸죠. 네. 다음 선수 볼까요? 네. 일단 약간 뚱뚱해 보이죠.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살이 잘 찌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왜 체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관리를 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봤을 때 흰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부해 보여. 까만 유니폼은 약간 이렇게 슬림해 보이는데 네. 근데 그 첼시 팬인 우리 요원이 그러더라고요. 릴에서 이적한 이후에 매 시즌 조금씩 불어왔다고. 매 시즌 조금씩. 근데 레알 마드리드 오면서 이렇게 확
그러니까 제일 슬림했던 때는 프랑스에서 넘어왔던 그 시즌이래요. 조금 이런 느낌이고 이 스포츠 365에서는 저렇게 되게 큰 금액을 질러놨어요. 네. 저 유로대로라면 거의 2천억에 가깝거든요. 근데 저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건 아닌 것 같긴 그렇지. 해. 근데 이정료랑 주급 같은 거는 계약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모르니까. 거니까. 근데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저 정도 금액입니다. 자, 이적 시즌 전에 첼시에서는 첼시에서 아자르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선수도 EPL의 킹이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잘했지. 근데 물론 이 시즌 19-20 시즌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빠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자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부상으로 계속 빠질수도 결국 먹튀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올해 또다시 뚱뚱한 모습 이러면 당연히 빡치죠. 네. 요거 아자르 그리고 요비치 사실상 없는 선수였죠. 없는 선수고 언급도 잘 안 되고. 올해도 없는 선수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때 프랑크푸르트 3인방이었잖아요. 세바스티안 알레, 루카 요비치, 그다음에 안테 레비치 이렇게 3명 3인방으로 휘날렸었던 선수이나 그 선수들이 레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둘 다 알레도 잘 안 됐어요. 웨스트햄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완전 망 시즌. 이것도 잘못 싸운 거지. 완전 잘못된 픽이잖아. 네. 벤제마의 어떤 득점과 이런 걸 좀 나눠 갖기를 바랬으나 개뿔 무슨. 네. 그리고 코로나 이때 막 이렇게 수칙도 어기고 막 저기 가고 자기 약혼년지 여자친구인데 딴 여자친구 만나러 또 막 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다 좀 잘 안 됐죠. 네. 근데 쿠티뉴는 저는 올해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만이 좀 적극적으로 쓸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언 가서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때 저렇게 좋았던 선수가 이적한 다음에 한 번도 좋았던 시즌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바르셀로나전에선 잘했죠, 그래도. 미넨 가서. 바이언 가서. 네, 바이언 가서. 네. 바르셀로나 상대로 잘했죠. 네. 되게 아이러니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PL 리턴설도 있었으나 그거는 결국에 안 됐고 쿠만이 좀 적극적으로 써볼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를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수도 리버풀 때 그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다. 지금까지 형 누가 좀 최악인 것 같은가요? 이게 단가요? 아니 더 있어요 좀 뒤에. 네. 지금까지 봤을 때. 토레스도 임팩트가 있지. 토레스 임팩트 좀 있지. 네. 근데 진짜 케파도 여기에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보통 먹튀가 아니긴 한데 토레스도 좀 쩔긴 해. 왜냐하면 그때 토레스가 겨울에 이렇게 간 게 약간 당시 약간 충격적인 이적이었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막 그랬으니까. 네. 엄청나게 그야말로 떠들썩하면서 갔는데 정말 비었죠.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네. 근데 나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근데 얘 이번 시즌에도 봤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까지만 봅시다. 한 번만 더 보자. 네, 한 번만 더 한 보자. 시즌이었으니까. 그래. 토레스는 좀처럼 못 올라왔어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수는 그냥 내리막이었어. 지금 끝났으니까. 첼시 가자마자 내리막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은퇴한 선수는 이 중에서 토레스 하나거든요. 토레스는 쭉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커리어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자르가 이번 시즌까지 이렇게 하면 그럼 얘 1등이야. 네, 1등이지. 왜냐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기대치도 컸잖아요. 그렇지. 그런 얘기도 많았단 말이야. 야, 레알 가면 날아다닐 거다. 근데 완전히 뭐 이렇게 됐지. 그렇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또 있어요? 사실 그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끼면 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먹튀까지는 아니야.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우스망 덴벨레가 들어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그 스포츠 365라는 데서 이렇게 꼽아놔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즈만보다는 덴벨레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 네. 저도 그리지만은 아자르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보자. 아자르보다 더 낫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에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지 스탯만 놓고 보면 아주 후졌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약간 전술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리지만이 본인 어떤 그 실력을 잘 못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최적의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측면 가서 수비를 해야 된다거나. 저는 가운데 두면 그리즈만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지 않나. 얘는 여기가 끼기에는 여기 보면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즈만을 조금 그래도 빠져야 되지 않나. 오케이,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죠. 얘도 장난 아니긴 해. 얘 이렇게 비쌌어? 네. 지금 생각하면 르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기 전에 리버풀이랑 아스날이랑 경쟁이 잠깐 붙었었거든요. 그러다 절로 갔어. 진짜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물론 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또 딴 팀 가면 잘했을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 팀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와 근데 얘 이렇게 비쌌어? 엄청 비쌌죠. 왜냐하면 모나코의 실질적인 에이스는 르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었거든요. 얘가 저는 거의 토레스와 함께 탑 먹는다. 내가 볼 때 현역 1등. 그렇지. 현역 1등. 될만해. 가격이 저렇게 비싼데 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르마는 현역 1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싸니까 그렇게 억지로 다 쓰려고 했구나. 그렇지. 근데 지난 시즌에 생각해보면 0골 0도움이에요. 그래서 왜 그 강리그 링가드를 찾아라 우리 했잖아. 근데 링가드도 마지막 한 골 넣고 베르나르데스키도 득점이 있었는데 결국 르마가 골이 없어가지고 0골 0도움이다. 네. 이렇게 됐었죠. 얘도 진짜 깝깝해. 예.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쓴 돈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썼죠. 은근히 영입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성공한 선수가 생각보다 다 많지 실패. 않아. 특히 공격수 쪽은 미드필드 위쪽은 물론 이 밑에는 성공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위에가 좀 실패가 그렇지. 많았지. 예. 디마리아도 사실 여기서 파리로 오면서 다시 본인의 폼을 찾아서 그렇지 맨유로 왔을 때는 근데 사실 디마리아 이때는 맨유 팬들도 디마리아를 또 짜증나게 생각을 하는 게 이때 막 무단으로 빠져있고 팀에 그러니까 잉글랜드랑 바날이랑 전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금방 나갔지. 네, 바로 나가버렸으니까. 네, 바로 나갔지. 저는 이거는 바날과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종류로 봤을 때는 이때 맨유가 한동안 어려웠잖아요. 예, 지금도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도 맨유 이제 옛날에 비하면. 본인 자리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네, 있죠. 네. 그랬었지. 이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된 이적입니다. 맨유로 왔을 때 맞아요. 생각해 보면. 네. 자, 그럼 우린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형은 현역 1등 르마. 은퇴 포함하면 토레스. 난 디마리아도 좀 하고 싶긴 한데 그 시즌에 워낙에 좀 안 좋긴 안 했어. 좋았으니까. 이적료도 비쌌고. 근데 약간 디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딴 팀과 잘하는 거 보면 그냥 좀 감독하고 또 바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바날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여러 활약을 봤을 때는 디마리아도 들어가도 괜찮을 만하다라고 봅니다만 네. 그래도 르마 형 세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저는 지금 기준으로 딱 자르죠. 그러면 아자르예요. 아자를, 지금 기준으로 잘라버리죠. 지금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한 시즌밖에 안 되니까 형 말대로 그냥 유예 기간 한 번은 둔다 치자라고 보면 저도 르마가 존나 센 것 같아. 또 케파도 있잖아요. 근데 케파도 장난 아니긴 해 진짜. 저는 케파는 그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경쟁을 하면서 지가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으나 전 그건 있어요. 그래도 정말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이다. 근데 첫 시즌을 형이 이제 그때도 얘기했잖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죠. 근데 그때도 천억값은 아니었어. 그래 되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냥 일반 골키퍼 한 명. 그랬는데 그랬던 시절 그냥 어느 정도 한다라는 시작은 있었어요. 그랬지. 아예 뭐 지금처럼 지금 개똥 됐잖아. 지금은 난 진짜 사실 약간 조하트 느낌 나. 그래. 이거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골키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하트도 사실 잉글랜드를 한때는 이끌었던 국가대표 골키퍼였잖아요. 근데 그 시점 아시죠? 어떤 시점? 베일한테 프리킥 먹히고 형이 유로 유로 중계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꺾이기 사라졌어. 시작했어. 사라졌어. 형이 약간 사신이야 사신. 아무튼 조하트 그런 느낌이 나. 케파 케파도 조하트 느낌 느낌이 난다. 나는데. 르마 세다. 르마가 그래서 세다. 이렇게 보니까 르마도 세네. 왜냐면 스탯이 공격수인데. 아니 뭐 물론 미드필더 같은 스타일로 뛰긴 어쨌든 하지만 윙에서도 뛰고 위에서 하잖아요. 뛰지 위에서. 네. 날개에서도 뛰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0골 0도. 그건 너무 심하지. 진짜 못해. 템포도 완전히 혼자 따로 놀고. 네. 근데 여기 하지만 네. 은퇴한 선수 중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토레스. 선수에게 토렉이라는 그렇지. 그런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에바로 묶어서 불렀잖아. 토에바는 뭐야? 에투랑 덴바바까지 해서 토에바.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거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자르는 아자르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토레스는 그 골이 사실 좀 쐐기골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임팩트가 있는 골이잖아요. 근데 진짜 르마가 진짜 개쩌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얘도 장난 아니긴 해요. 저는 여러분의 선택 그래. 궁금합니다. 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죠. 네, 본인 생각. 네.